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3대 지수는 다우존스를 제외하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 난항 때문에 셧다운 위기에 놓여 있죠. 29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이 정부 예산안 합의 도출에 나선다면서 좀 셧다운 위기가 종식되지 않나 싶은데 미 연방정부 셧다운 될 가능성이 좀 높을까요?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을 모두 다수당을 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뭔가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상원 통과에는 민주당의 표가 일부 필요해서 합의 없이는 셧다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의 불편함을 유발했다는 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이제 굳이 유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쟁을 하면 양국 모두의 이익이라는 말을 했는데 경쟁에도 자신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로 들리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줄일 수 있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 이번에만 또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언의 취지를 좀 더 저희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를 완화해주고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경쟁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이러한 맥락에서의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기술적 격차를 개량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적 메시지를 담은 수사적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랑 중국의 AI 반도체 칩의 기술적 격차는 어느 정도 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다만 이제 반도체 칩 공급망이라든가 어떤 AI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거의 줄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과 경쟁을 좀 허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발언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오늘 현재 3.1% 넘는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입 전자기기에 장착된 반도체 개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관세가 시작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이 반도체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에게는 네. 뭐 10에서 한 15% 정도의 비용 추가 요인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AI 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실제로 요 반도체 정책을 시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낮은 확률로 요 정책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미국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뭐 이 뉴스 나오고도 주가도 오르기도 했는데 그런 기업들에게는 좀 호재성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야크 인베스트먼트의 CEO 캐시 우드가 AMD 지분을 일부 매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력이 AMD의 입지를 좀 좁게 한다 이런 분석도 했는데요. AMD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인텔이랑 엔비디아의 협력의 관계를 본다라고 한다면 핵심의 축은 CPU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인텔의 이 엑손이라고 하는 CPU가 이제 그 중심에 있겠고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구성을 보시면 CPU가 이제 어떤 전반적인 연산의 순서라든가 이런 걸 정해주고 실제적인 계산은 GPU 병렬화 연결된 GPU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AMD는 그 전에 요 AMD의 에픽이라고 하는 CPU가 이런 AI 데이터 센터의 산업의 성장에 계속 이제 수혜를 받던 그런 이제 핵심 제품인데, 이번에 인텔과 엔비디아의 협력이라고 한다면 두 기업이 이제 CPU 쪽에서 좀 협력을 한 거고, 이와 관련해서 AMD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수혜를 받던 CPU 쪽에서 약간 피해를 보는 그러한 맥락의 그 뭐랄까 두 기업들의 협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MD가 뭐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뭐 AMD 주식을 좀 매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들이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좀 더 대의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이 AI 산업이 서버 수요의 전반적인 수요 급증으로 전체 CPU 소켓 수도 늘고 있어서 상대 점유율이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절대 물량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MD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숙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